안녕하세요. 오소 옵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쇼 옵쇼의 DJ 작가 오소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소설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됐는데, 그 소설을 출판하게 된 계기와 또 어떤 작품인지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제 11회 교보문고 스토리 대상 최종심에 올랐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그 교보문고 스토리 대상에 응모를 했는데 최종심까지 올랐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노미네이트죠. 뭐 예술대상이나 영화제 같은 거 보면 노미네이트들이 딱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수상작을 뽑잖아요. 그것처럼 최종 14편의 소설에 올랐다. 그때는 정말 너무 이제 기대도 되고 밤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이 최종심으로 알려주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발표라고 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들뜨고 기대되고 또 걱정되고 뭐 그랬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최종심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굳이 일주일이나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밤잠 설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뭐 최종적으로는 수상은 못했어요. 수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많은 공모작들 중에서 14편에 들었다는 거, 그걸로도 저는 충분히 좀 만족을 했고요. 물론 상 타고 상금 타고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어쨌든 안 됐으니까, 안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소설이 인정받았다, 그거를 저는 좀 위안을 삼았어요. 사실 이 후보에까지 오른다고도 기대는 안 했습니다. 뭐 쓰면서도 그런 기대를 하고 쓰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공모전에 응모를 하고 나서 잊고 있었어요. 그냥 일상을 보내느라고 잊고 있었는데, 이런 연락까지 받고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소설에 힘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이 정도 후보작에 올랐으니까 괜찮았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스토리 대상이 뭐냐면, 교보문고 스토리 대상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공모전인데, 이게 상금도 크지만 1등이 5천만 원이에요. 1등이 자그마치 5천만 원. 근데 이 상금도 크지만요, 더 좋은 거는 여기서 수상을 하고, 특히 거의 다 대상이죠. 대상 작품은 영상화 시키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면 이 공모전에 같이 참여한 주간 업체들이 보면 영상 업체들도 함께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좀 컸었죠. 근데 뭐 막상 그 최종심까지, 그러니까 최종 수상까지 안 됐다,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는 마음을 비우려고 사실 좀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마음이 좀 쉽사리 비워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 소설을 알아봐준 출판사가 있었고, 그래서 최종심 선정작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끝날 뻔한 제 소설을 요 느낌이 있는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으로 탄생시켜 준다고 하셔서 전 너무나도 감사했죠. 저 같은 지금 무명의 작가의 책을 출판사에서 투자를 해서 출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리스크가 크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 공모전에 당선되는 것만큼 어렵죠. 왜냐하면 요즘 출판업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들이 보장되지 않은 작가의, 판매가 보장되지 않은 작가의 책을 안 내려고 한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작가 생활을 꽤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뭐 교보문고 스토리 대상 최종심으로 인정받는 것도 좋았는데, 저는 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출판하게 되는 것도
월드컵 4강이라고 좀 예를 들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가 월드컵 4강에 드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서 저는 좀 그 수상에 대한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요. 뭐 요즘은 독서 인구 전멸이라고 하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얼마 전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이라는 아주 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큰 상을 수상하시면서 독서 인구가 좀 더 생겨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독서 인구가 거의 이제 전멸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출판사가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자, 이제 계약은 체결이 됐고 출판사가 좀 멀리 있는 관계로 제가 수시로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제 생각과 출판사의 생각을 나눠서 좀 좋은 방향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원작에서 크게 틀어지지 않는 선에서 수정과 탈고를 거쳤고요. 사람들에게 더 잘 읽힐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책이라는 게 그래요. 그 처음 쓸 때보다 탈고하는 과정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보면 볼수록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읽을수록 뭔가 좀 더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가의 욕심도 끝이 없죠. 하지만 그 완벽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또 손을 많이 대면 안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끊으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이제 좀 출판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제목은 내리실 역은 삼랑진 역입니다. 요거 제목이고요. 12월 10일 24년 12월 10일에 출판이 되는 걸로 날짜는 정해졌어요. 아직 제가 무명 작가고 그동안 에세이는 제가 좀 많이 썼는데 소설은 처음이라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교보문고 스토리 대상 공모전을 통해서 그래도 좀 인정을 받은 소설이니까 저도 자신감을 좀 갖기로 했고 여러분도 한번 꼭 관심을 가지고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내리실 역은 삼랑진 역입니다는 어떤 소설인가? 제가 얼마 전 아니요, 이 소설을 쓰기 전에 진짜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삼랑진역에 내려서 삼랑진역 입구를 나오자마자 느낌이 딱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이런 곳에 살고 싶다. 그래서 그냥 작은 역 주변이었는데 그 역의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동네라면 뭔가 따뜻함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점점 차가워지는 이 세상에 따뜻한 마을에 따뜻한 마음을 소설로 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역에 내려서 뭐 약속 같은 걸 잠깐 까먹고 그냥 역 주변의 사진을 막 찍어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딱 느꼈던 그 느낌을요 최대한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진밖에 없죠. 사진을 정말 열심히 찍어 놨었고, 그리고 이 풍경을 어떻게 소설로 녹여낼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썼어요. 그리고 그 풍경은 제가 봤고 저는 느껴서 알지만 이제 독자 여러분들은 아직 뭐 실제로 보시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느낌을 최대한 좀 살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소설 내리실 역은 삼랑진 역입니다는 어떤 얘기냐면 존중에 대한 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뭐 나와 생각이 다르면은 뭐 소외시키고, 나와 처지가 다르면 또 소외시키고, 나와 또 출신이란 걸 다르다 그럼 또 소외시키고, 그럼 뭐 결론적으로 나와 다르면 그게 틀린 것이 돼버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나와 다른 소수의 사람을 좀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 그게 저는 우리 사회에 좀 차가운 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가운 면을 좀 따뜻하게 녹이기 위해서 제가 좀 말랑말랑하게 소설을 썼고요. 그래서 왜 삼랑진 역이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그때 공교롭게도 삼랑진에 가야 되는데 정말 KTX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천천히 갔습니다. 아, 근데 그 무궁화호를 타고 가면서 제가 느낀 느낌이 뭐냐, 이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까지 너무 빨리빨리 갔구나. 그리고 무궁화호는 잠깐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 많은 간이역이 정체를 하더라고요. 그 간이역은 사실 작은 역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역이 뭐 작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사람이 많지 않다고 지나치지 않고, 저는 그런 무궁화호를 타고 가면서 좀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그 풍경도 좋았지만 이런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도 여기 아직까지 있어 준다는 것과, 무궁화호 기차가 전 아직까지도 다닌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새삼스럽게. KTX가 다 도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느림과 뭔가 따스함이 있었다. 저는 그걸 좀 많이, 그 소설을 통해서 좀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제 소설에 대해서 출판이 되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살면서 SNS는 안 했었는데 이번 소설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SNS도 시작했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보면은 뭐 책 팔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요. 많이 읽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문학가라고 해서, 작가라고 해서 돈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저는 이 소설이 영상화 되기까지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소설을 쓸 때 사실은 좀 약간 극본 분위기가 묻어나게 그렇게 좀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변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극본 분위기가 좀 있다 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또 음악이나 영화도 그렇고요. 뭐 돈을 벌려고 부단히 좋은 작품을 만드는 거죠. 저는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써서 돈을 벌지 못하면 다른 일을 하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책을 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예술은 배가 고픈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글을 쓰는 작가가 뭐 돈을 벌려고 티를 내면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근데 저는 뭐 똑같은 예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영화를 만들면 뭐 배우들이 예능에 나와서 홍보도 하고, 뭐 무대 인사 다니면서 홍보들을 하잖아요. 가수가 음반을 내도 뭐 이 방송 저 방송에 나오면서 홍보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작가가 책 홍보를 하면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무턱대고 책 사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저는 소설이 나오기 전까지 이 제 소설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소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온 장소나 요소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듣고 보고 이 소설 뭐 내가 읽으면 하겠는데? 라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부터는 제가 이 소설에 나오는 줄거리와 등장인물 소개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해드릴까 해요. 자, 제11회 교보문고 스토리 대상 최종심 선정자 내리실 역은 삼랑진 역입니다. 홍보와 소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시리즈별로 책 나오는 그 날까지 제가 여러분께 최대한 이 소설을 이해할 수 있게, 또 들어보시고 뭐 괜찮으면 또 구매에 대한 그 판단이 잘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이 유튜브는 사실 유튜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도 하고 뭐 인스타도 하고 그 브런치 스토리도 하는데, SNS 중에서 제일 저는 고난도가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목소리로만 이렇게 팟캐스트로 하지만 영상으로 하는 건 전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듣는 걸로도 잘 들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소설을
제가 한 편씩 오디오북처럼 좀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오디오북처럼 제 소설에 대한 소개와 그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좀 많이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제 소설 내리실 역은 삼랑진역입니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요. 앞으로 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작가 오서였습니다.